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김상훈 기자 더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예, 네. 오늘은 헬륨 이야기. 헬륨 이야기. 이야기인데 좀 낯선 원소죠.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변조하거나 그 너무 웃겨요. 우리 너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아십니까? 모릅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몰라요. 알려주세요. 헬륨이 밀도가 낮아요, 공기보다. 네. 그래서 그 헬륨을 마시면 예. 제가 말을 할 때 음파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훨씬 더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이렇게 올라가서 밀도가 낮아져서 그래서 그 제가 말하는 음역 자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음역대가 올라가니까 되게 웃기게 나오는. 똑같은 소리가 나오는데 더 빨리 전파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그런 뭐 깨알 같은 뭐 네. 그거 원리가 먹으면 있는데. 괜찮습니까? 근데 건강에는 안 너무 많이 마시면 질식을 할 수도 있다. 문과 기자입니다.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좀 여기까지 알아온 게 어딥니까? 알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그 이야기로는 헬륨이 그런 식으로 쓰인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엄청 중요한 원소예요. 예. 뭐 아까 2% 말씀처럼 우리가 병원에 쓰는 자기공명 영상 장치 MRI에도 많이 쓰이고 이게 헬륨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이 MRI입니다. MRI.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게 반도체 공장. 그리고 음. 우리나라에서 디스플레이 공장에도 이게 쓰이는데 특히나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헬륨은 전량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이 중에 70%가 반도체 공장이랑 디스플레이 공장이 들어가요. 와. 그만큼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네. 원소인 건데 근데 이 헬륨이 한국에는 좀 이 헬륨 그 쇼티지가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뭐 최근에 반도체 사이클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에요. 지금 2016년부터 이제 쇼티지가 와서 지금 벌써 네 번째 쇼티지가 왔으니까 근 18년 동안 계속 그 공급 부족이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건데 심지어 최근에는 상황이 굉장히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헬륨 쇼티지 4.0 이렇게 부르기도 하던데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이걸 따라가지 못해서 이게 굉장히 좀 웃긴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본주의 세상에서 사실 공급 업체가 할당해 주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렇죠. 와, 완전 전 세계적으로 공급자 메이저 시장이네. 공급 업체가 한 6개 정도가 돼요. 헬륨이. 네. 어. 근데 이 중에 4개 업체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린데, 에어리퀴드 이런 회사들이 이제 할당해 줍니다. 아, 정말. 계약한 업체들. 와. 헬륨이 너무 공급이 부족하니까 얘네가 필요한 것 중에 예를 들면 매우 중요한 곳이다. 많이 할당을 해주고 덜 중요한 곳이다. 하면 덜 할당을 해주는 거죠. 야. 그래서 최근에 뭐 헬륨 가스를 들이마셔서 목소리가 이상하게 변했다거나 혹은 헬륨 풍선을 많이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헬륨이 쇼티지가 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할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하다 보니까 뭐 파티에서 헬륨 가스가 들어간 풍선을 볼 수가 없게 된 건데 그래서 오늘은 이 헬륨 공급만 얘기를 좀 할 건데 반가운 건 최근에 그 연이어 대규모 헬륨 가스전이 발견이 되고 있다. 예. 라는 소식들이 간간히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의 쇼티지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지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헬륨이 왜 부족한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헬륨 자체는 우주에서 수소 다음으로 풍부한 원소예요. 헬륨 근데 되게 흔한 거 아닙니까? 그 맨날 우리가 풍선도 불고. 우주 차원에서 보게 되면 헬륨은 되게 풍부합니다. 네. 전 우주에서 75% 정도가 수소고 나머지 24%가 헬륨, 나머지 1% 정도가 다른 원소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태양에서도 헬륨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수소융합을 하게 되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열이 나오는 예.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는 그래서 헬륨이 그 정도로 풍부한데 유독 지구에는 없어요. 왜요? 지구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수소도 굉장히 가볍잖아요. 네. 수소랑 헬륨도 자연 상태에서 발생을 하기는 합니다.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예. 이제 우라늄이 방사성 원소인 우라늄이 오. 이제 쪼개지면 토륨이랑 헬륨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 밑에서는 계속 이렇게 헬륨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 헬륨도 수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 주기율표에서 2번이 헬륨이고 1번이 수소잖아요. 예. 근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이 좋아서 다른 물질과 반응을 해서 다른 물질과 터지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 물이라는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헬륨은 비활성 기체라고 해서 자연계에서 혼자 존재를 해요. 근데 그러하다 보니까 가볍기 때문에 혼자 존재하는데 가볍기 때문에 지구가 중력으로 잡지 못하고 다 우주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헬륨이 땅 밑에서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는데 아.
이제 잘 계속 날아간다. 어딘가에 모여 있지 않으면 이 지표면으로 올라오게 되면 다 우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대기 중에도 별로 없고 다른 것과 반응을 잘 하지도 않기 때문에 다른 물질로 남아 있지도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헬륨이 부족한 상황인 건데 예. 근데 어떻게 생산을 하냐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이렇게 땅 밑에서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운 좋게 모여 있는 곳들이 있긴 있어요. 수소가 제가 지난번에 화이트 수소 얘기하면서 수소가 계속 다 나와서 다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 운 좋게 저 땅 밑에 모여 있는 곳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빨대 꽂으면 뽑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헬륨도 비슷합니다. 근데 다만 그걸 찾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은 어떻게 그 보통 헬륨을 생산을 하냐면 이게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옆에 천연가스도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천연가스를 뽑아보다 보니까 이 안에 헬륨이 나오네. 그래서 보통 그 천연가스 뽑아내는 천연가스에서 농도가 0.3% 정도가 되면 이걸 상업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헬륨이 매장이 돼 있구나. 천연가스에 딸려 나온다. 맞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생산하는데 부산물로 헬륨을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 있는데 이렇게 같이 헬륨도 같이 모여 있었던 거군요. 웬만하면 그냥 다 새 나가서 그냥 우주로 없어져 버리는. 천연가스랑 같이 모여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운 좋게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서 하필 천연가스랑 같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그 헬륨을 생산하는 그 시설이 16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곳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다 헬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있더라도 미세한 농도로만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업 생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채굴비가 더 드니까. 그래서 0.3%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 0.3% 이상이 되는 천연가스 채굴지가 전 세계 15곳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헬륨은 기본적으로 그 구조적으로 공급 부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생산하기가 매우 어렵다. 맞습니다. 뭐 잘 대기 없다. 중에도 있기는 한데 매우 농도가 낮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이걸 뭐 추출하기가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고 예. 그 땅 속에 모여 있는 곳에서 찾기가 쉽지 않아서 천연가스를 채굴할 때 운 좋게 딸려 나오면 그걸 부산물로 생산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슬라이드 잠깐 보여드리면 그래서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에서 부산물로 헬륨을 생산을 하는 천연가스 거예요. 나올 때 헬륨도 같이 나오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4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그 미국에서는 60% 정도를 생산을 했고 그 나머지 25%가 카타르 정도. 그다음에 또 천연가스가 나오는 알제리 이 정도에서 헬륨을 생산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전 세계가 나눴었는데 네. 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생산량이 1억 6천만 세제곱미터 네.立方미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딱 그 정도예요. 이 정도 생산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2010년도부터 쭉 뭐 생산량은 비슷합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조금 줄어들고 있죠. 파란색이 미국이 생산하는 거. 와. 오히려 미국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예. 생산량이. 뭐 2025년이 되면 러시아가 그 전 세계 생산량의 26% 정도 올라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치가 있기는 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러시아가 중국에 그 천연가스를 팔려고 예. 그 아무르 프로젝트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필이면 또 그 헬륨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장을 가동을 하게 되면 여기서 헬륨이 연간 6천만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서 쓰는 3분의 1 정도, 1년에 쓰는 물량의 3분의 1 정도가 여기서 생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예. 이 아무르 프로젝트 공장이 2011년도에 가동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2022년 초에 여기 화재가 나서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와. 그러하다 보니까 그 쇼티지 측면에서 굉장히 큰 악재가 있었고 더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공급망에서 빠져 있잖아요. 예. 아직은 그 아무르 프로젝트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가 공장이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서방 진영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헬륨을 사다 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무래도 러시아는 생산 공장이 가동이 거기서 되더라도 빠지고, 공급망에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야, 가뜩이나 지금 부족한데 맞습니다. 앞으로 더 부족하다. 근데 앞으로 헬륨을 쓸 때는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RI 자기공명 영상 장치에 그 쓰이는 원리가 뭐냐면 그 여기에도 쓰이고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그 헬륨의 22%가 MRI에 쓰이고 예. 19%가 그
반도체. 예. 그 다음에 나머지 12%는 용접할 때 쓰고. 용접. 아, 네. 용접할 때도 쓰는군요. 예. 그리고 뭐 우주선 연료에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력가스라고 해서 우리가 뭐 기구에 쓰는 연료라든지. 예. 그 다음에 저기 뭐죠? 풍선에 집어넣는 그런 물량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 정도로 쓰고 있는데 그 MRI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몇 달마다 한 번씩 그 헬륨을 바꿔줘야 된다고 해요. 아, 그래요. 한 번 넣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마트에서는 바코드 스캔 기계 여기에도 헬륨이 들어가기도 하고. 와. 왜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헬륨 같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비활성 기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수소처럼 폭발을 하지 않아요. 혼자 수소는 논다면서요. 반응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상온에 있을 때 폭발을 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탱크도 단단하잖아요. 음. 근데 헬륨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놓아둬도 폭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주선의 연료로 쓰는 거고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게 끓는 점이 굉장히 낮습니다. 끓는 점이 낮다고 하는 얘기는 그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액체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MRI에 쓰는 이유도 이게 끓는 점이 헬륨이 마이너스 269도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절대 영도가 마이너스 273.15도잖아요. 예. 0켈빈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초전도성을 띄우려면 이 마이너스 269도까지 낮춰야 되는데 그때 이 마이너스 269도까지 낮출 수 있는 냉각제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헬륨이라는 겁니다. 헬륨 말고는 없어요. 그렇게 온도가 차가워도 딱딱해지지가 얼지 않고 액체로 있는다. 헬륨은. 그렇죠. 어. 그래서 자기 공명 영상 장치 같은 경우에 거기 초전도 자석이 들어가잖아요. 예. 이 초전도 자석이 그 온도까지 낮아지려면 무조건 헬륨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여기만 쓰이는 게 아니라 과학 분야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뭐 예. 핵융합 연구 장치, 우리나라 K스타 있잖아요. 예. 거기에도 냉각제로 헬륨이 쓰이고. 아, 너무 그다음에- 뜨거. 이게 왜 아주 차가워도 안 오니까 그냥 아주 차가운 온도가 필요한 데는 헬륨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냉각제로는 대부분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입자 가속기나 뭐 중이온 가속기 이런 데도 많이 쓰이고 반도체 만들 때도 헬륨이 필요한 게 노광 공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이제 그 회로를 새기는 빛으로 과정이라고 뭐 이렇게 하나요? 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웨이퍼가 굉장히 뜨거워지는데 이 웨이퍼를 식히는데도 이 아, 헬륨을 헬륨을 쓴다. 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헬륨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더더군다나 최근에 그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TSMC도 일본 가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유럽에도 인텔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뭐 인도도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다고 하고 있고 근데 반도체 공장이 엄청 많아지게 되면 뭐 지금의 반도체 사이클이 바닥에 있으니까 수요가 그렇게 확 밀려오진 않지만 이 반도체 공장들이 다 지어지고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온다. 예.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헬륨의 수요 자체는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근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륨 수요가 지금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공급이 그렇게 꽉 닫혀 있기 때문에 헬륨 수요가 늘어날래야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많이 오르겠네요. 헬륨 가격이 수요는 엄청 늘긴 올랐죠. 늘 텐데. 기본적으로 만성적으로 헬륨은 공급 부족이 15% 정도라고 해요. 야.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려고 해도 늘어날 수가 없는 계속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면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이 왼쪽 편을 보시면 1 세제곱미터당 우와. 가격이에요. 여기는 세제곱피트당 가격이라서 안 보시면 되고 안 보셔도 되고 그래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1달러, 1.5달러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4달러예요. 와, 몇 배가 뛴 겁니까? 10배 정도가 뛰었죠. 더더군다나 2012년 이후로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50%? 그래서 지금 헬륨 가격이 예전에 이렇게 쌀 때는 당연히 헬륨을 그냥 뭐 풍선에도 넣고 그 다음에 헬륨가스 먹어서 예. 장난을 위로 치고. 즐기기도 하고 예. 그랬는데 지금 너무 비싸져가지고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 야. 저게 공급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쓰이는 건 많아졌는데 공급은 조금 제한돼 줄었어요. 있고. 여기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공급은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아, 근데 생산량이 수요가, 1억 6천만 세제곱미터 정도가 되니까 거의 뭐 엇비슷하죠. 예. 근데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근데 그러하다 보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하니 할당을 하고 있고 할당을 하다 보니 당연히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천연가스가 나오는 데서 나오면 천연가스도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캐섰으니까 예. 헬륨도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항상 못 캐죠? 보시면 미국의 생산량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천연가스 나오는 데서 무조건 헬륨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만들어진 곳에서 헬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천연가스를 뽑다 보니까 우연찮게 헬륨도 들어있네.
그때 헬륨을 뽑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옛날보다 요즘은 잘 안 나오더라 헬륨이. 맞습니다. 건빵 한 봉지 사면 별사탕 꼭 들어 있었는데 요즘엔 별사탕 없는 건빵이 자꾸 나오더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죠, 예, 결국은? 그렇다는 얘기죠. 원래 뭐 건빵에 별사탕은 대부분 바로 들어가긴 하지만 별사탕이 아예 그 뭐지 원래는 없었던 거라고 여기는데 아 이건 봤더니 있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항상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거다. 맞습니다. 별사탕이.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그런 거죠. 옛날에는 자주 있던 게 요즘에 자주 없냐. 있던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에 천연가스 유전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15군데서만 헬륨을 생산한다고 헬륨이 나오는 거고 말씀드렸잖아요. 헬륨만 따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탐사하면 안 됩니까? 어딘가에는 모여 있을 텐데. 이렇게 비싸졌으니까 그런 노력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요즘 거죠. 나오는 가스 전에는 헬륨이 잘 안 나오는 모양이네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가 보죠. 네. 그건 뭐 항상 있다고 보장이 안 네, 된다. 그거는 따로 헬륨을 인터뷰해 보는 걸로. 요즘 어째 너 어디 갔니? 왜 요즘 잘 안 나오는지. 예. 그럼 이 상황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뭡니까? 사실 지금은 저희가 반도체 사이클이 이래서 저희가 체감하기는 쉽지 않지만 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비드가 딱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막 반도체 수요가 폭발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서도 반도체 공장에서 이 헬륨가스 수요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프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금 유야무야 되기는 했지만 예. 근데 문제는 반도체가 막 늘고 싶어도 이 헬륨의 공급량이 갇혀 있다라고 하면 반도체 물량이 늘어나도 그걸 계속 그 헬륨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마음껏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에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좀 웃긴 얘기인데 실제로 그 이렇게 헬륨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비싸지면서 그 해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예. 2015년에 영국 의학협회 학술대회에서 MRI에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의사들은 이 헬륨 가격 동향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영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렇게 귀하고 대체 불가능한 헬륨인데 아이들 몇 분 노래에 허비할 수 없다. 이거 풍선용으로 헬륨을 사용하는 거 금지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래. 너무 아깝네. 지금 비싼데. 아니 비싸면 알아서 안 하겠지. 왜 그걸 실제로 하다 말아 해요? 지금 많이 사라졌죠. 2015년도만 하더라도 아니, 우리 애가 좋아하는 건데 어. 왜 너는 써도 되고 나는 써도 안 되니? 이거 풍선 하나에 5만 원이야. 뭐 이러면 안 할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헬륨 사용한 실험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미국의 로버트 콜먼 리처드슨 교수라고 하는 양반도 예. 이분도 뭐라고 했냐면 헬륨 가스의 가치를 생각을 하게 되면 헬륨 풍선은 개당 10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 뭐 10만 원이면 못하지. 그게 뭐라고. 그 무슨 말이죠? 그러면 10만 원일 텐데 이미. 예. 이미 10만 원이 될 텐데. 이게 꽤나 오래전 얘기예요. 2010년대 초반. 최근에 한 얘기는 아닌 거고. 당시에도 헬륨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는 건데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고갈이 되니까 고갈이 될 걸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 풍선으로 써도 되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그 지구상에서 헬륨은 2030년이 되면 고갈이 된다. 이 문제를 빨리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조금 뭐랄까? 지금은 3,000원어치 하면 잠깐 오리 만들 수 있지만 네. 앞으로는 10만 원 줘야 될 건데 그렇죠. 고갈될 것 같아. 이렇게 막 써도 문제면. 되겠느냐. 맞습니다. 그래도 동심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거 알면 헬륨을 좀 사다 쟁여 놓으시지 왜? 동심도 중요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이 네. MRI 기기를 돌려야 되는데 이 MRI 기기에 들어가는 헬륨이 없으면 MRI를 돌릴 수가 없잖아요. 생명과도 직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는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 모양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냉각제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예. 게 없죠. 왜냐하면 초전도체가 돌아가려면 마이너스 269도까지 내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내릴 수 있는 냉각제가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대안은 없는데 진짜 줄어들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부산물로 생산하지 말고 실제 헬륨을 찾아보자라고 예. 하는 탐사 업체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탄자니아에서 큰 발견이 하나 있었던 게 뭐였냐면 그 전에 이 헬륨이 부족하니까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이 달에 가서 헬륨을 캐자. 달에는 헬륨이 많이 있거든요. 달의 대기 중에. 달에 쌓여 있습니다. 대기가 아니라. 예. 네. 왜 그러냐면 땅 속에. 그 태양에서 예. 핵융합 발전을 하게 되면 헬륨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태양이 흑점이 폭발을 하게 되면 태양풍을 타고 그 헬륨이 옵니다. 네. 헬륨3라고 하는 건데 예. 이 헬륨3가 와서 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에 다 튕겨내요. 네. 다 튕겨내기 때문에 주기는 쌓이지 않는데
달에는 대기가 없잖아요. 예, 자기장이 없어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달의 지표면에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아, 그럼 그래서 이 헬륨 3를 가져다가 지구에서 핵융합 발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그 핵융합 발전 에너지원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지구인이 1만 년 동안 쓴 물량이 달에 있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미 2010년대 중반 때부터 달에 가서 헬륨을 캐야 된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죠. 예. 근데 다만 이거는 일단은 아직 이제 유인 우주선을 다시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공장을 만들어서 헬륨을 캐고 다시 이걸 예. 그 정제를 해서 지구로 가져오기까지는 굉장히 기술적 난관이 많이 있어서 예. 이게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아직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판단이 안 되는 있는 거는 같은데 어떻게 맞습니다. 캐올지는 모르겠다. 그냥 있다 정도까지만 알고 있고 예. 거기서 캐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헬륨이 하여튼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2030년에는 고갈될 거다. 맞습니다. 뭐 그렇게들 전망을 하던데 그러면 2030년이 됐는데 달에서도 못 캐오고 새로운 헬륨도 못 캤어요. 그러면 반도체 생산이고 MRI고 완전 끝나는 겁니까? 아무래도 제약상이 많이 갈 수밖에 없죠. 예. MRI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MRI 기기 하나당 헬륨이 1,700리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마다 한 번씩 이걸 갈아줘야 된대요. 예. 근데 최근에는 기계 개발을 한 게 헬륨이 7리터? 이 정도만 들어가도 되고 이거를 갈아도 되지 않는 그런 기계를 만들고 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실제로 헬륨이 부족하게 되면 MRI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계로 대체가 가능하겠죠. 예. 근데 다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헬륨 세이버라고 하는 이런 제조 기기들이 뭐 등장은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예. 이게 헬륨을 얼마나 대체 가능한지는 아직은 미지수인 상황이어서 어. 그래서 급한 건 뭐냐면 실제로 헬륨을 더 캐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실제로 이제 헬륨을 탐사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탄자니아에서 2016년도에 한번 발견이 됐습니다. 예. 당시에 대략 15억 세제곱미터 탄자니아. 예. 맞습니다. 15억 세제곱미터면 아까 지금 전 지구에서 그 수요량이 1년에 1억 5천만 세제곱미터쯤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러면 한 10년 정도 쓸 수 예. 있는 물량이 탄자니아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 탐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그 가스전에서 나오는 가스에서 헬륨의 농도가 4.7%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상업성은 굉장히 좋은 거죠. 미국에서 나오는 가스전에서 헬륨의 농도가 보통 0.35% 정도가 되거든요. 이야, 여기 보통 10배 정도가 0.35인데 되니까. 여기는 4.5면 그냥 헬륨이 뭉텅이로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다만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탐사를 해서 시출을 해봐서 상업성이 높은 그 헬륨이 여기 밑에 그 묻혀 있구나 예. 라는 것 정도만 판단을 한 상황이라서 타당성 조사하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해서 본격적으로 상업 생산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탄자니아요? 맞습니다. 네, 탄자니아. 미국 미니아폴리스에서 나오는 건 그냥 캐다 쓰면 되고. 미니아폴리스 거는 이제 뒤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그리고 지난달에 세계에서 8번째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헬륨을 시범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얼마 되진 않아요. 전체 그 매장량이 1억 9천만 세제곱미터 정도니까 지구가 1년에 쓸 정도의 물량이 잠겨 있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도 헬륨만 약간 나온다. 부산물로 쏘고 아니라 헬륨만 캐는 세계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천연가스 아닌데. 천연가스가 아니고 천연가스에서 부산물로 헬륨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헬륨만 보고 들어간 거죠. 그 전에는 요것만 탐사하기에는 가격이 안 맞았던 모양이네. 헬륨은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석유처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으니까. 맞습니다. 약간 이게 애매하구나. 그렇죠. 근데 이 가격이 워낙 뛰니까 요것만 타겟팅해서 한번 찾아보자 이런 시도가 나오는 거군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천조국 미국이 또 빠질 수 없죠. 미국도 최근에 그 미네소타주에서 예. 여기도 천연가스가 부산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헬륨이 진짜 많이 들어있구나. 헬륨을 목적으로 탐사를 해서 실제로 많이 갇혀 있고 예. 이 농도가 12.4%나 된다. 요걸 확인했어요. 12.4%? 맞습니다. 아까 보통 0. 몇 %라면서요. 상업성이 보통 굉장히 농도가. 좋다는 거. 보통 상업 생산 기준이 0.3%인데 네. 와. 여기는 농도가 12.4%라고 몇 하니까 배야? 굉장히 상업성이 좋은 몇십 거죠. 배가 있는 거네. 몇십 배가. 근데 다만 여기는 매장량이 얼마인지 아직까지 알려진 건 없어요. 농도가 높기 때문에 매장량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매장량이 얼마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굉장히 초기 뭐 탐사 엄청 단계에서 많겠지 뭐. 그냥 미국인데 뭐 이상하지 꼼수공장 않습니까? 나오겠지. 탄자니아, 카타르, 남아공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네.
근데 왜 미국에서 왜 나와? 왜 미국은 왜 거기서 또 나오냐고요? 이거 미국은 뭐 원래도 세계 최대 생산국이긴 했으니까. 예. 이거는 미국의 면적 대비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뭔가 그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딴 데 나오는 걸 파이프로 끌어오는 거 아니야? 미국에 나오는 거라고? 이거 무슨 그 하트장 몇 개 숨기고 치는 것처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네. 가격도 오른다는데 이렇게 좋은 매장이 있어요, 여기는? 여기저기서 이렇게 헬륨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네, 뭐 앞으로 또 좀 더 많이 나오겠죠. 가격이 이렇게 높아졌으니까. 네.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헬륨 수요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양자 컴퓨터에도 초돈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헬륨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 양자 컴퓨터에도?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헬륨을 이렇게- 많이 쓸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뭐 가격은 계속 비싸지겠네. 입자가속기라든지 이런 데는 다 인류의 진보와 관계되어 있는 과학기술이잖아요. 예. 이쪽에서 헬륨이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우리가 굉장히 그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가 있는데 헬륨이 계속 이 공급 부족 사태에 갇혀 있게 되면 이쪽으로 가는 헬륨도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근데 궁금한 게요. 그 지금까지는 말씀하셨듯이 15개 사이트에서만 나왔다면서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헬륨을 별도로 탐사하지 않고 그냥 천연가스 나오는 데서 우연히 여기서도 헬륨도 나왔네 해서 그렇게 생산한 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가격이 안 맞았는데 지금은 가격이 높아져서 이게 미네소타에서도 뭐 찾아내고 이렇게 헬륨 가스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헬륨 하여튼 요것만 따로 찾아내기 시작하면 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또 의외로 많은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는 있죠. 어. 근데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헬륨인 천연가스와 달리 모여있기가 쉽지 않다. 그 문제 때문에 실제로 찾는다고 해서 정말 많이 찾아질 거냐. 물론 탄자니아에서도 찾았고 남아프리카도 찾았지만 네. 그렇게 물량이 많지는 않잖아요. 음. 조금 더 찾으면 더 나올 수 있겠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자니아 물량은 지구가 10년 쓸 물량이고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물량은 1년 물량밖에 안 되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 공급 부족 상황을 타개할 만큼 그렇게 생산량이 많을까? 근데 그건 조금 지켜봐야 퀘스천이 된다. 네. 붙는다는 거죠. 물론 그 LK99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뭐 오늘 뭐라고 한국 시간으로 9시에 미국 학회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던데 상온 초전도체. 초전도체. 상온 초돈도체가 생기면 아, 헬륨은 필요가 쓰일 없네.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MRI도 그냥 그렇게 헬륨 필요 없이 그렇게 냉각 안 낮출 해도 필요가 되지. 없으니까. 그렇죠. 온도를 그렇게까지 낮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냉각제로 쓸 이유가 없잖아요. 다만 이게 뭐 실제로 성공했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상온 초돈도체나 조금 더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냉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온다고 하면 헬륨은 다른 걸로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헬륨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물질은 없다는 거죠. 없다. 네. 야, 헬륨 귀한 거군요. 엄청. 알겠습니다. 자꾸 빠져나가니까. 야, 우리가 그 헬륨 풍선 그게 되게 비싼 거였네. 어? 그렇기도 비싼 하고. 놀이를 했던 거네요. 네. 우리나라에는 헬륨도 없죠? 분명히 없을 거예요. 없죠, 그런 없죠. 얘기는 이제 들어본 조사도 적이 안 하더라고. 혹시 7관 압니까? 7관구로 팠더니 헬륨이 왕창 있을지? 돈 되는 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진짜 이거 정말. 네, 알겠습니다. 아, 헬륨 이야기. 그래서 전 세계에서 헬륨이 부족하고, 반도체에도 쓰이고 MRI에도 쓰이고. 네. 근데 미국은 팠더니 헬륨도 또 나오더라. 네. 그러나 앞으로도 많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염두에 네. 두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